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좀 중심에 서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했었는데 어제 그래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AMD 그리고 어제는 브로드컴까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호재 소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삼성의 HBM을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4%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에서 고객사들을 연이어 확보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HBM3 8단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대량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로드컴은 전 세계 팹리스 기업 중 3위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용 칩 설계를 담당을 하면서 요즘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4세대 HBM까지는 삼성 제품을 쓰다가 5세대부터는 공급망을 바꿔서 SK 하이닉스의 칩을 썼었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삼성의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AMD도 자사 최신 AI 칩인 MI350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12단 HBM3E를 탑재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죠. 사실상 삼성전자의 HBM이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선택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은 엔비디아로 향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기술력을 완전히 입증하려면 반드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달 말까지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삼성 반도체 실적에도 본격적인 회복 탄력이 붙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서 계속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HBM이 글로벌 시장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되게 반가운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삼성이 본격적으로 좀 반격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는 한동안 이 HBM 시장에서 좀 대응이 늦어지면서 SK하이닉스에게 좀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디램 시장 점유율에서도 SK하이닉스에 역전을 당하면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영현 부회장이 다시 메모리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높게 쌓는 방식, 이른바 12단 HBM을 조기 양산했고요. 이번에 그 제품이 AMD의 최신 AI 가속기에도 탑재가 되면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회복된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삼성도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술력으로 충분히 입증했다라는 메시지를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좀 더 자신 있게 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략적인 회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부터 좀 본격적인 글로벌 전략회의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약 4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반도체랑 모바일 그리고 가전 등 주요 사업 부문들이 모여서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또 하반기의 전략을 짜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관심이 쏠리는 건 오늘 열리는 반도체 부문 회의입니다. 여기서는 하반기 HBM 공급 전략부터 다음 세대 제품인 HBM4 개발 계획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같은 외부 변수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주요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AMD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공급 계약 가능성 이게 어떤 식으로 내부 전략에 반영될지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략회의의 결과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HBM 시장 안에서도 경쟁 구도가 더욱더 좀 굳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이 현재 HBM 시장에서 말 그대로 좀 삼국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선두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빠른 속도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두 기업보다는 한 발 뒤처진 모습이지만 내년 상반기 HBM4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시점에 맞춰서 로드맵을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지난 3월 12단 HBM3 양산을 성공시킨 데 이어서 최근에는 차세대 제품인 HBM4 샘플까지 주요 고객사에게 공급을 하면서 상당히 빠른 세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삼성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AMD와의 협력으로 인해서 HBM3 12단을 이미 성공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엔비디아라는 마지막 퍼즐을 채우는 게 관건입니다. 만약 이 공급이 현실화된다면 삼성도 HBM4 개발에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HBM에 대한 경쟁 구도가 삼국지 양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내면서 엔비디아까지 양상이 더 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파마 리서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말 그대로 좀 뜨거운 감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적 분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쪼개기 상장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17% 하루 만에 빠지기까지 했고요. 어제는요 8% 추가로 또 밀렸습니다. 사실 파마 리서치가 이렇게 인적을 분할하게 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파마리서치는 지난 13일에 인적 분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회사를 둘로 나누겠다는 건데요. 투자와 경영을 담당할 존속법인은 파마리서치 홀딩스로 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기존 사업은 신설법인인 파마리서치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분할 비율에 보면 홀딩스가 약 74%, 신설 파마리서치는 26% 정도로 나뉘는데요. 문제는 이 비율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입니다. 핵심 사업인 리쥬란이 신설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작 신설회사 주식은 적게 받고 또 향후 주가가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지주사 지분을 더 많이 받는 구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두고 사실상 물적 분할과 비슷한 결과 아니냐라는 불만이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쥬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신설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정작 그 주식은 좀 적게 받는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반발이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분할 발표 직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은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의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구조 문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입니다. 우선 인적 분할 이후에 최대 주주인 정상수 의장 측이 신설 파마리서치 지분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파마리서치 홀딩스에 넘기게 된다면 별다른 비용 없이 지주사 지분을 더 확보를 하면서 지배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신설 파마리서치가 연말쯤에 다시 상장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그 이익은 결국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존속회사인 지주사도 상장을 하고 또 자회사도 상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이걸 중복 상장 구조로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 지주사의 주가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피해는 기존 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주주 승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기조랑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파악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계속해서 소액주주 보호와 또 자본시장에 대한 회복을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특히 물적 분할 이후에 이런 자회사 상장을 제한한다든지 혹은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마리서치가 이번처럼 지주사 전환에 또 재상장까지 추진을 하는 건 정부 기조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혹시 상법 개정 전에 미리 지배구조를 정리하려는 선제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파마리서치가 자칫하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첫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적 분할 이슈 계속해서 뜨거운 상황입니다. 파마 리서치 주가 하락이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